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이라는 단원에서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기업의 역할,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 번째 기업가 정신이란 것을 우리 함께 배워볼 건데요. 우리 그 중에서 요 두 번째 오늘 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앞에서 경제 주체에 대해서 배웠었죠. 경제 주체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가계, 기업, 정부 요렇게 있다라고 우리 앞 단원에서 경제 주체 하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그때 기업은 우리 경제 활동 중 무슨 활동을 담당한다? 그렇죠. 바로 기업은 경제 활동 중에서 생산 활동을 담당을 한다라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 활동 중 생산 활동을 담당을 하는 것을 우리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생산 활동을 하니까 바로 생산의 주체로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무엇과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다? 바로 생산의 주체로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바로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한다. 라는 거, 우리 이러한 기업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기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기업은 생산 활동을 담당을 하고 생산의 주체로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근데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게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준비물인 생산 요소를 제공을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 그 이윤의 일부를 생산 요소를 제공한 가게에게 돌려준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이유, 바로 첫 번째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가게에게 고용과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로서 기업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기업은 각종 세금을 납부합니다. 어디에? 바로 정부에게. 정부에게 각종 세금을 납부해서 무엇을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무엇을 공공재를 생산해내서 누구한테? 바로 가게와 기업에게 이 공공재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가게, 기업, 정부 얘들 사이의 관계가 있었던 삼각형 그래프가 있었죠. 요것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바로 이 기업의 역할과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들이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영상으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생산 활동을 담당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게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윤을 가게에게 소득의 형태로 돌려주게 되죠. 이러한 경제 활동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주체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란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업이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기업이 하는 의사결정이 어디에?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윤만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그러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기업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존재하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지만 이 사회에 대해서 그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력, 책임도 함께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이유, 이게 중요하겠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집에서 무언가를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구해서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이미 공장에서 기업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이러한 기업의 영향력이 전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 삶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품들이 바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활동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도 어떻게 되지고 있다?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방식은 도대체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지키면서 활동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룰을 지켜가면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되 사회 전체적으로 지켜야 될 룰인 법률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기업 사이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 경쟁이라는 건 좋지만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의 룰을 어겨가고 사회적 이익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쟁은 하되 우리 사회의 룰과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자. 이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거? 안전한 제품을 생산을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목숨이 죽어가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팔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여기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왜냐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결국에 소비자들이잖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안전할 권리, 싸고 좋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권리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에 요즘 조금 더 붙여가가지고는 최근에 경영계에서는 ESG, 환경윤리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 모험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가의 혁신적인 자세를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기업이 더욱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혁신과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려는 자세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 필요한 덕목, 혁신과 창의성 우리 꼭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실현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 실패를 한다면 큰 손해도 입을 수 있겠죠. 세상 법칙이 그래요. 큰 돈을 번다라는 것은 그 반대편에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 큰 만큼 만약에 성공은 도전 정신이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큰 돈을 벌겠지만 실패한다면 그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러한 변화를 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상품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애플의 스티브 잡스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애플사인데, 처음에 MP3에 휴대폰과 MP3 기능 그리고 인터넷을 결합했단 말이에요. 많은 연구 비용을 들여가지고 세상에 출시를 했을 때 아무도 몰라 이 반응이 어떻게 됐지. 근데 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 비용을 들였어요.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그만큼 내가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대로 망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는 거지. 근데 이 아이폰이 어떻게 됐냐? 굉장한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도 뛰어들게 되고 후발주자들이 계속 뛰어들게 되죠. 이것을 보고. 그러면 의해 가지고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되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삶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스마트폰이 만들기 전과 만든 후의 세상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건 매개체가 돼가지고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의 질이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또 애플사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뭐 아이패드, 뭐 맥북, 그 다음에 아이팟, 그리고 애플워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삶이 점점 어떻게 되었어? 점점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편리해지게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슨 정신 때문이다? 바로 기업가 정신 때문이다 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내용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